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괜찮은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귀담아 들으시고 중요한 지식의 양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국제정세 문제를 보면요. 이른바 태평양 다이아몬드 안보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인도 태평양 안보구상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제가 밑에 따로 글자를 적어놨죠. 두 가지 용어 모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다시 여러분들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파란색 커다란 네모 박스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미국의 새로운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에서 우리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외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오죠. 자, 맞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 구상이라는 거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을 묶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는 개념입니다. 근데 한국은 쏙 빠져있죠. 원래 이 계획은 일본이 미국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들어보더니 야, 그거 괜찮네 하고 정말로 미국 정부가 일본이 제출한 그 새로운 안건을 아시아의 전략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외교적인 성과죠. 일본은 이 새로운 안보 전략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만나 가지고 접대를 하고 인사를 하고 선물을 보냈죠.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은 커다란 나라고 일본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대단한 나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팽창을 일본이 1대1로 감당하기에는 분명히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미국과 함께 발을 맞춘다면 일본은 자국의 안보 달성은 물론 이제 훨씬 간단하고 쉬운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미국의 새로운 태평양 함대 사령관 역시 일본계 출신 미국인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위한 그 헌신적이고도 공손한 태도를 보였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아시아 파트너들 중에서 자기들이 가장 믿음직하다는 그 부분을 미국 측에게 이제 확실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필을 했죠. 그리고 미국도 그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과 내가 미국 백악관의 고위 관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한테 솔직히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죠? 못 믿지. 유사시에 문재인한테 뒤통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맡기죠. 바로 그겁니다. 외국에서 바라볼 때는 더하다는 거죠. 한국 정부가 이런 외교적인 삽질을 뜨는 동안에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한테 건의한 이 새로운 안보동맹 속에서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함께 훈련 경험을 착착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일본은 역대 최대 규모로 해군을 보내가지고 미군과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들이 건의한 정책이니만큼 적극적을 띠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미국에게 점수를 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진짜 어른들의 외교입니다. 진짜 어른들의 외교란 말이죠. 반면에 입만 열면 자주국방이니 자존심이니 당당한 외교를 들먹이는 패션 좌파 깨시민이 가득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까놓고 말해서 정치인들이나 일반 유권자들의 국제정세 인식 수준이 똑똑한 중고등학생들만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겁니다. 일본이 잘 접대했다고 하는 이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지금 놀랍게도 이제는 군대를 퇴역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주한 미국 대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말이죠. 이름이 해리 해리스라는 사람입니다. 해리 해리스. 1956년생이라고 하네요.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제 전 그 미국 해군의 이제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까지 했다가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마치고 주한 미국 대사로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 과연 어떻습니까? 아베 정부가 전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총리가 직접 접대를 했듯이 우리도 지금 현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 현 사령관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이 해리 해리스라고 하는 이런 미국 대사한테 우리나라도 아베처럼 허구한 날 잔치와 연회를 베풀고 선물을 보내고 성의 표시를 하면서 외교 관계가 한미 관계가 돈독해지도록 과연 공을 들이고 있습니까? 주한미군 기지에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찾아가가지고 인사라도 좀 하고 주한미군 지휘부하고 한국 군수뇌부들끼리 단합대회 차원에서 같이 합동 회식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단체 여행이라도 어디 좀 한번 국비로 지원해서 갔다 오고 그런 성의들 우린 보이고 있습니까? 접대하고 있습니까? 일본처럼? 없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게 바로 일본과 한국 양국의 수준 차이라는 겁니다. 내 말이 그거예요. 심지어 미국은 한국 보고 여러분들 너네도 이 새로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함께하라고 초청장도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대놓고 너희 한국 애들도 오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한국이 민기적 거리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망설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엔 안타깝게도 사실 박근혜 정권 시기도 약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참 안타깝지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파 정권도 적극성이 부족했고 대답 속도가 좀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 문재인 씨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 그 두 정부도 솔직히 제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좀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서로 개인차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자, 물론 이 새로운 동맹 체제를 제가 그래도 두 번째 줄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동맹 체제를 확실하게 조져놓은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이제 개박살을 내놨어요. 여기 제가 또 두 번째 줄에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만 2017년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청와대 고위 관료들이 인도태평양 라인에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라는 사람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김현철 청와대 보좌관이 직접 반일 감정이 이제 미쳐가지고는 일본이 구축하려는 외교 라인에 우리가 편입될 필요는 없다면서 개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도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어쩐다느니 이제 미친 소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제 말 그대로 조선의 비극입니다. 조선의 비극. 구한 말의 그때 그 시절 잘못된 전철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청와대에서 대놓고 트럼프의 그 인도 태평양 안보 동참 제안에 우리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 그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바라볼 때 한국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휴. 미국의 신규 안보동맹 라인에 편입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소리는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까요? 그거야 이 새끼들이 빨갱이 새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이 서방 선진국 자유진영 국가가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기 때문이죠. 정서적으로 정체성이 자꾸 북한과 중국 쪽으로 마음이 이제 본능적으로 기우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세상 물정과 국제 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입식 입시 교육을 받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가치 판단조차 안 되는 게 바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힘 자체를 한국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새로운 사안에 부딪혔을 때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사고 자체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하다가 남들의 의견 사회적으로 떠들썩해 보이는 그럴싸해 보이는 중론을 따라가지고 SNS 여론을 따라서 흘러가 버립니다. 한국에는 여러분들 개인 의견이 없어요. 개인 의견. 남들에게 주입받은 세뇌받은 의견만 있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중론을 따라가면 대중적인 중론을 따라가면 너 나쁜 놈이구나 너 무식하구나 라고 손가락질 받을 염려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아는 게 없으면서 아는 척을 하기 급급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배운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을 따라가서 어찌됐건 지금 이 순간에 여론에 대중적인 여론에 편승을 해가지고 내가 어설프게나마 잘 알고 있다라고 아는 척을 하는데 이제 급급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구한 말의 그 조선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일본보다 훨씬 못한 북한과 중국 놈들한테 잡아먹힐 판이기 때문입니다. 반일 물론 민족적인 아픔이지만 그놈의 반일팔이 또 잘못됐다는 겁니다.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의 장래와 외교 라인 전체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거덜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보고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한국 국민들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시민으로서의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한국인들은. 자,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이미 끝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조금만 개념이 잡힌 나라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국격이 떨어지는 동남아 그런 작은 나라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미국과 동맹과 우방을 맺고 있어요. 군사교류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들 미국 코인에 탑승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 바보같이 여기서 중국과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은 이미 진작에 끝이 났습니다. 바둑으로 따지자면 이미 포위망을 완성했고요. 이제는 요리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 경영이라는 그 고통스럽고도 막중한 책임, 이제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한민족이 생각할 만한 범주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정확하게 줄을 잡은 뒤에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세대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고 또 우리 밑으로 뒤따라올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끝없는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겁니다. 줄만 잘 서면 돼요. 뭐 자꾸 한국이 뭐 세계 최강대국이 된다느니 이런 꿈같은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없다면 힘센 놈 누구 뒤에 줄을 섰을 때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느냐? 한국인들이 허리띠를 한 칸 덜 졸라매도 되느냐? 우리 한국인들이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냐?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냐? 그게 바로 미국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앞날에도 그리고 우리 뒤로 뒤따라올 미래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끝없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과 함께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중국의 넓은 영토를 광활한 국경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땅이 크죠, 중국 놈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전선이 넓다는 것은 지켜야 할 범위가 넓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동남아 국가들을 후진국이라고 무시할 게 절대 아닙니다. 과거사가 무색하게 베트남도 요즘 적극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지정 국가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들 베트남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9,700만이 넘습니다. 사실상 1억 명이 넘어요. 그 비공식적인 그 수치까지 다 합치면. 사실상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구 수천만, 심지어 억 단위를 넘어가는 동남아 국가들이 몇 개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만약에 유사시에 미군의 군수물자 지원만 받아도 수백 개 사단을 쏟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중국 놈들은 절대로 자기들 땅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안보 전략입니다. 안보 전략. 큰 그림을 보라고 하잖아. 큰 그림을. 이게 바로 큰 그림이라니까. 중국 놈들이 깡패 짓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짐승들한테도 통하는 망고불변의 대화수단이 뭡니까? 바로 힘입니다. 힘, 여러분들. 근데 동맹과 연합군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강력한 리더십과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말만 가지고 약한 사람들끼리 일사불란하게 연합이 되진 않잖아요. 그죠? 연합군의 최대 약점이 바로 구심점 아닙니까? 리더십의 부재. 근데 그 리더십의 부재, 그 구심점의 부족함을 누가 메꿔줍니까? 바로 미국인들이 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협력을 대등하게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협력을 하는데 그 중심에서 누가 꽉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잡아주느냐?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보다 전 세계에 미국보다 더 든든한 중개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혹은 학생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한다고 쳐봅시다. 믿음이 가겠습니까? 불안하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와가지고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제 부탁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으면 선뜻 빌려주겠습니까? 근데 삼성그룹 이재용 씨가 같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과 신분은 제가 확실하게 보증을 서겠습니다라고 꼭 이분하고 같이 사업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주선을 해본다고 쳐보세요. 확 신뢰가 확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재용 씨가 같이 찾아와가지고 보증을 서준다니까. 일이 잘 안되면, 설사 두 분이 사업을 하다가 일이 잘 안되면 내가 책임지고 뒤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재용 씨가 보증을 서줘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 한 30살 이상 남자분들은 정말 가슴 설레는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미국입니다. 우리 개인 간의 관계에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재용 씨가 정말 연예인 같듯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이 바로 연예인이라고 그렇게 이제 확실한 그 신용을 갖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그 영향력은 전지구적인 영향력은 우리 개인 간의 그 사업 문제에 있어서 이재용 씨가 갖고 있는 위치보다도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학생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이 사업하자고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내가 일감 하나 떼줄 테니까 내 옆에서 사업 한번 같이 해보라고 이제 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미국이 판을 깔아줘도 그 판에 얻어 타지를 못하는 게 지금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사업 같이 좀 하자는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방식이 있다면서 산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서당 속에 들어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어제부터 외우던 거 오늘도 계속 외우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등신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좌파 세력들한테 끝없이 백분 토론을 위한 백분 토론만 하고 그놈의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의미 없는 논쟁에 사회적인 모든 역량들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중국 놈들은요, 미국과는 달리 동맹국과 우방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등한 동맹국이 없어요. 중국 놈들은 양아치 깡패 국가들답게 국경선을 인접한 거의 모든 나라들과 사이가 나쁘고 영토 분쟁 중입니다. 근데 그 주변 국가들은 우리보다 이제 잘 못 사는 이런 중동이나 동남아에 있는 약소국들도 전부 다 미국과 함께하면 중국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알고 폭넓게 미국과의 그 교류와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하물며 더 심하죠. 중국, 북한과 바로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자면 북한, 중국보다는 미국의 손을 잡는 게 현명한 판단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무능한 정치인들과 그 무능한 것들을 뽑아주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전체를 그야말로 개박살내고 있는 놈들입니다. 나라를 망치는데 정말 어벤져스 팀이 따로 없을 정도죠. 한반도의 역사는 늘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부에 의해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불쌍하게도 뒷걸음질 쳐왔습니다. 한국이 줄서기를 잘못했을 때마다 항상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개판이 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었죠. 그리고 지금 또 한국은 그들의 짧았던 리즈 시절을 마감하고 급속도로 역사 속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양 있는 일반인들보다도 못한 것들이 지금 정말로 청와대 파란 지붕 밑에 들어앉아가지고 국사를 논하고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쟤들이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하면 30년, 50년 뒤에 역사 속에 우리 같은 민초들은 도매급으로 싸먹혀가지고 똑같이 후손들한테 욕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시대, 어리석은 세대에 속했던 무능한 조상이라고 우리들도 바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매도를 당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한테 나는 정말로 고함을 지르고 싶어요. 나는 아니었다고. 나는 깨어 있었는데 벼랑 끝을 향해서 폭주하는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을 힘이 없었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고 싶습니다. 한 조직이 무너져갈 때 그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전부가 등신이었던 건 절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우리는 정말로 억울했다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들에게 나는 피눈물을 쏟아내면서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너희는 앞으로 현명하게 살라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미 그 문턱 앞에 다다라 있지만, 지옥의 문턱 앞에 거의 다다랐고 이미 지옥 문턱 안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 들이밀어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정신을 차리면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 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앞으로 남은 보궐선거든 뭐든 제발 좀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제발 좀 두 눈 크게 뜨고 이 거대한 국제 정세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와 함께 할 때, 어떤 진영과 함께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게 정말로 득이 될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정말로 그 좋아하는 표현의 자유 누리고 컴퓨터 게임 누리고 SNS를 앞으로도 계속 즐길 수 있을지 한 번만 깊이 진심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